플러싱 한인 일가족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뉴욕 한식당 종사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됐습니다. 뉴저지주 리츠필드에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재외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인들의 노동 승인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러싱의 한인 일가족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남편 이 씨가 부인과 아들을 찔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방화로 이어지는 납득할 만한 동기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 검시소에 따르면 부인과 아들 이구는 타살됐으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칼에 의한 목의 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종훈 씨에 대한 부검 결과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씨는 팔에도 자상이 있었습니다. 검시소 대변인은 부인과 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에 있던 자상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에는 칼로 베인 정확한 횟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의 사인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남편 이 씨가 부인과 아들을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뒤 시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자살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뚜렷한 동기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서를 근거로 생활고를 비관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평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불안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새누리 장로교회 김영석 담임 목사에 따르면 남편 이 씨는 최근 SUV 차량인 검은색 혼다 파일럿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동안 한국인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우리의 전통 한식이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문 교육기관인 푸드앤컬처 아카데미가 뉴욕 지역 한식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한국 최초 음식 감독이자 유명 요리 연구가인 김수진 원장이 직접 한식당을 운영 중이거나 한식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요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은 즉 건강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음식이라는 자체를 이제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영주, 홀서빙, 조리사를 위한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각 분야 종사자들이 심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당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번 참가자들은 전통 한식 조리법, 한식당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푸드앤컬처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9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식의 세계화.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리치필드에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주거 지역인 리치필드 타운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 윌스파크 주변 옛 피에스타 화학공장 부지에 20에이커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타운 정부는 개발 업체인 MDG 홀딩스와 지난 8일 가진 미팅에서 재개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는 개발사가 부지 구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타운 정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쇼핑몰이 들어서는 근처 재개발 부지에는 17에이커 규모의 물류 창고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은 쇼핑몰이 세워지면 리치필드 그랜드 애비뉴를 중심으로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버겐카운티 경전철 노선과도 인접해 교통이 좋고 주차 공간도 크게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대단히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업 세수를 좀 더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다면 그 베네핏이 결국은 주거용 주택 소유자들한테도 갈 수가 있는 세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어떤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쇼핑몰이 들어설 자리는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어서 쇼핑몰 등이 건설되면 한인 상권의 지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리치필드 타운 정부는 시청을 쇼핑몰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던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전 세계 1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안전행정부는 오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해외 영주권자들은 한국 국적임에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뿐 아니라 한국 내 복지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마저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한국 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행부는 또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한인들의 노동 승인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전체 승인 건수보다 1000여 건이나 늘었는데요. 하지만 재심사를 받고 있는 비율도 10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어제 발표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8월 말까지 노동 승인 접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출신은 2,432명이 승인을 받아 지난 회계년도 전체 한인 노동 승인 1,406건에 비해 1000여 건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한국 출신은 전체 승인자의 4%를 차지했으며 국가별 순위에서는 인도와 중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 2,639건을 기록했던 한인 노동 승인 건수는 지난 회계년도에 무려 46.7%가 감소했었으나 이번 회계년도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2년 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회계년도 들어 8월 말까지 전체 신규 접수도 67,691건으로 전 회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이 중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61%, 29%는 감사를 받고 있었으며 9%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심사가 종료된 61,651건 가운데 4,162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8%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해외 주재 미 대사관 이민 서비스 수수료 변경안을 오늘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늘고 고용시장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이동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폭에 그쳤고 고용시장 개선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2주째 상승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1,000건 늘어난 31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10주간 최고치입니다. 노동시장이 개선세를 보이며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긋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0만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고용시장 여건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상 8월에는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비교적 적고 지난주에는 노동절 연휴가 포함돼 있어 실업수당 관련 통계도 변동성이 심했을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지난주 30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750건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부정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금융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은행이 3천여 개, 새로 신설되는 은행 수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형 은행들의 점유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금융위기와 함께 지속적인 인수 합병 등의 여파로 지난 15년간 무려 3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에 가입한 미 금융기관은 6,656개에 달합니다. 10년 전인 2004년 말에 8,975개에 비하면 2천여 개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 말에는 1,200개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합병과 파산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무려 34.9%가 급감한 것입니다. 반면 감독국의 심사 강화와 함께 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 신설되는 은행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은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2개, 2011년엔 3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수 합병된 은행은 매년 꾸준히 3자릿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산은행의 경우 금융위기가 피크에 달했던 2009년에 140개, 2010년 157개, 2011년 92개, 그리고 2012년 51개를 끝으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소형 커뮤니티 은행들의 총 자산은 전체 금융기관의 13%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공공장소와 사업체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 금연법을 확대해 해변과 공원에서도 금연해야 한다는 법안에 상하원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외 금연법이 무산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 저녁에 해변과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입법이 유력했으나 지난 10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방적인 측면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저녁 해변이나 공원에서의 금연법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초 $250, 2회 $500, 3회 이상은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하지만 금연 의무화는 주의회가 아닌 지역정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2개 타운에서 해변 흡연 금지 조례가 있으며 12개 카운티 정부와 240개 타운 정부가 공원 및 공공건물에서 금연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 발레리 허틀 주 하원 의원 등은 크게 반발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